저는 그 SPH 기법에서 오브젝트와의 인터랙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기법 관련해서 기술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시뮬레이션 기법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오일러리안 기법과 라글란지안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일러리안 기법에서는 고정된 격자에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해 두고 이 정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글란지안 기반은 파티클 기반 시뮬레이션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체를 입자의 집합으로 표현하고 이 파티클마다 자신의 속도라든지 질량 같은 값을 갖고 있어서 시뮬레이션 진행할 때 이 파티클들을 추적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SPH 기법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나온 기법은 아니고 그 조사에 의하면 천문학 쪽에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기법인데 최근에는 CG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체는 세밀한 입자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의 파티클의 그 물리량을 결정을 할 때 주위 이웃에 있는 파티클들의 정보를 갖고 자신의 물리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커널 펑션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돼서 자신과 가까운 파티클들은 좀 더 가중치가 높게 잡혀 있고 멀어질수록 그 가중치가 적게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되는 커널 펑션은 개발할 때 기법이라든지 그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SPH 기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든 파티클에 대해서 이제 초기화를 진행하고 시뮬레이션 진행할 때 0이라고 이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진행할 델타 T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프레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파티클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폼을 돌면서 진행되게 되는데 우선 파티클에 대해서 자신의 파티클에 대해서 이웃한 파티클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파티클의 덴시티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 리스트를 통해서 압력을 계산하고 이 계산된 덴시티와 압력을 이용해서 이 파티클의 이 가속될 이 물리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 파티클을 움직여주는데 이때는 그 위에서 전 단계에서 계산한 그 가속량에 대해서 움직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뮬레이션 공간의 시간을 한 단계씩 진행하면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클린업 해주고 시뮬레이션이 끝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이 파티클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물리 현상은 파티클이 물체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인터랙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반사돼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통과해버리거나 제대로 인터랙션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파티클의 속도가 너무 큰 경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진행하는 타임 스텝이 클 때 아니면 오브젝트의 두께가 얇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타임 스텝을 굉장히 많이 0에 가깝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뮬레이션 하는데 진행하는 속도나
총 걸리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인 방법은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으로는 이 부딪힐 강체 모델에 가상의 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상의 물체에 있는 입자와 이 유체 입자와의 충돌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장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이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리장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용하여 해결한 논문도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체 물체에 임의의 파티클을 심어서 충돌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서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운더리에 가상의 파티클을 심어놓고 이 파티클들이 페널티 포스라는 힘으로 물체 왔을 때 반대되는 힘으로 물체를 밀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프로즌 파티클이란 파티클을 심어서 이 파티클들이 유체의 파티클들과 시뮬레이션 할 때는 마치 유체와 유체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계산하지만 이동시킬 때에는 유체만 이동시키고 경계면에 심어놓은 프로젝션 파티클은 이동하지 않게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강체가 회전을 한다거나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저 파티클들도 똑같이 리지드 바디 솔버 문제처럼 그냥 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스트 파티클을 이용해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고스트 파티클은 유체 파티클의 속도장 같은 거를 첨부해서 거울에 투여한 것처럼 반대편에 고스트 파티클을 심어놓고 바운더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논문입니다. 위에가 영문명이고 아래가 한글 논문명이었습니다. 거리장 함수를 이용한 얇은 막과 유체 예측 기반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으로서 이번 세미나에 가장 적합한 논문이라서 이 논문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일단 전에 설명드렸던 경계면 근처에 가상의 파티클을 심어서 사용하는 기법은 일단 파티클을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그만큼 가상의 파티클을 많이 심어하는 문제가 있고 가상의 파티클을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계산의 부하량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기법들은 이 강체 모델을 거리함수장인 음함수로 표현하여서 강체 모델과 유체와의 충돌을 빠르게 계산하는 기법을 사용한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티클의 현재 위치에서 선천 선형 보관법을 사용해서 강체 모델의 표면과의 거리를 빠르게 계산하고 이 현 위치에서 물체 표면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일정한 값보다 작으면 충돌을 감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사용된 논문에 사용된 기법입니다. 물체가 오브젝트에 충돌을 하면 이 들어온 깊이만큼 다시 표면으로 밀어준다. 그 이후 다시 자기 속도대로 다시 이동하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실제 물리 현상과 똑같이 구현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의 깊이만큼 다시 밀어내고 다시 이동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논문에서는 유체와 강체 모델과의 충돌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실제 시뮬레이션과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지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화 감지 모델과 예측 기반 충돌 감지, 거리장 함수 등 법선 벡터 방향으로 증가하는 유클리드 거리가 저장되어 있고, 입자의 위치의 거리장 함수 값과 입자의 속도를 이용하면은 입자가 물체와 충돌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Vn은 이 파티클의 원래 속도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벗선 벡터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거리는 여기서 구한 속도의 dt를 곱함으로써 예상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리가 거리 함수장을 이용한 유체 입자와 강체 모델과의 거리보다 움직인 거리가 크면 충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돌을 감지했을 때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티클이 움직일 때 dt 극소 시간에 입자가 등속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정확한 충돌 시간 dtc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dtc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dtc 대 이 dt는 pn 대 pn 플러스 pn 플러스 1한 비례 법칙을 이용해서 수식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dtc는 현재 입자가 충돌한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된 시간입니다. 물체 다음 시간에 움직일 시간은 dt-dt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측한 시간을 가지고 파티클 n에서 파티클 n 플러스 1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p 프라임 n 플러스 1은 처음 파티클의 첫 번째 속도 vp 곱하기 dt한 부분에서 새로 구한 vr 플러스 vr 곱하기 dt 마이너스 dtc를 통해서 파티클이 부딪히고 그 이후의 속도를 계산하여 n 플러스 1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논문 저자는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타임 스텝에 상관없이 오차가 일정하게 나오고, 그리고 매사 발생 오차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3차원 보관법 사용 시 발생하는 수치적 손실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임 스텝이 큰 환경에서도 정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얇은 막에 대해서 유체를 이제 뿌렸을 때 모두 다 이제 통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논문에서 사용된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타임 스텝을 사용했을 때에도 얇은 막을 통과하지 않고 인터랙션이 제대로 반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차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제 오차 기존 기법이 기존 기법은 타임 스텝에 따라서 오차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타임 스텝이 클 경우에는 오차도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 저자가 제안한 기법을 사용하면 타임 스텝이 크게 변해도 오차 제한 기법이 오차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저자는 이걸 통해서 정확한 시점과 정확한 충돌 지점을 계산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만 입자와 강체 모델 사이 한 방향 상호작용이므로 양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